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두통,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두통의 위험 신호 12가지 중에서 6가지를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6가지 내용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꼭 병원에 가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일곱 번째가 이제 보면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고 전신 무기력,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뇌수막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뇌수막염. 그리고 보면 일단은 몸살 기움, 관절통, 무기력이다, 열도 난다. 이건 뭐냐면 감염이 동반된 거예요. 감염이 있을 것처럼 두통이 그렇죠. 날 수 있다. 뇌수막염이 뇌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에도 둘러싼 어떤 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막에서 염증이 있으면 그 뇌척수액이 증가하면서 뇌압이 상승해요. 사실은 그래서 두통이 생긴 거는 염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뇌압이 상승하니까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감염 증상이 있으면서 목도 뻣뻣해요. 네. 좀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도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겠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게 2차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두통이 아닌 다른 두통의 경우로 보자 해서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럼 다음 이제 8번은 8번과 9번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좀 구별해 놓은 것 같아요. 8번은 뭐냐면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네. 뭔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 다음 9번은 의식 상태의 수준이 떨어져 혼미하거나 자꾸 졸리는 경우. 신경학적 뇌 이상이 더 심해지면 자꾸 이렇게 깨워야 이제 뭔가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8번과 9번은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라고 표현한 건데 구분해 놓은 거고요. 네네. 8번은 이게 다 같이 오진 않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팔다리 힘이 또 한쪽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시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꼭 같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 생기면서 다른 뭐 마비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흔히 아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9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거든요. 의식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꼭 두통이 아니더라도 이거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되는 상태이시고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 혹시 뇌출혈이 있다 또는 뇌악성, 뇌암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태가 굉장히 진행된 상태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네. 과거에 경련 발작을 했거나 그 이후에 두통이 또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머리 다친 후에 두통이 발생한 경우이거든요. 뇌진탕 이런 것과 이제 뇌진탕 후에 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뇌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뇌를 다쳤어요. 근데 이 외상성 뇌출혈에서 꼭 말씀드릴 것은 다치는 순간 뇌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연성으로 뇌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 3일 사이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뇌출혈이 됐는데 출혈량이 적어서 그냥 약간 두통이 있네 했는데 사실은 점점 출혈이 되면서 나중에 진행돼서 어느 날 쓰러져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징적으로 두통이 처음 생겼었는데 서서히 두통이 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다친 후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두통이 또 생겼다. 그와 다른 형태의 두통인데 예를 들어 머리를 다친 후에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뇌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럼 이제 12가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2개 남았네요. 나머지 2가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없었지만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번째는 항응고제를 쓰고 계시는 분.
이게 우리 왜 혈관에 뭐 경색이 있거나 이러면은 피가 덜 멈추게 하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와파린이라는 그런 약도 있고 요즘에 또 다른 약도 많고 또는 이제 아스피린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방 목적으로도 목적으로 많이 네네 드시고. 이렇게 드신 경우에 발생한 두통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스피린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용해서 모든 분들 그러면 다 이렇게 뇌영상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의 진료를 볼 때는 또 이런 가능성들을 현재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 여부를 환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항우문제를 쓰시는 분은 출혈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두통 양상과 다른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혹시 뇌 쪽에 출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항응고제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는 좀 더 두통이 생겼을 때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해야 한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12번째가 이제 임신 중이거나 이제 암 환자의 경우를 이제 두통학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신 중이 들어간 이유는 흔히 말해 인신 중독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혈압이 생기면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신하신 분이 갑자기 두통이 있는데 예전과 다른 두통이 새로 생겼다. 이게 임신 중독증, 즉 임신성 고혈압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라. 이런 뜻인 거고, 이제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전이가 되는 경우, 또는 암 환자들의 경우도 이 뇌경색이 오는데, 이 암 환자들이 오는 뇌경색에는 보통 사람의 뇌경색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은 혈전이라고 해서 네. 이게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암세포가 또 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전이 되는 암세포가 네. 혈관 타고 돌다가 어쨌든 이제 암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새로 두통이 생겼다. 그럼 혹시 뇌 전이가 된 건 아닌지, 더 예민하고 네, 아니면 다른 뭐 뇌경색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뇌 질환과 그렇죠. 관련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위험성을 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근데 두통이 꼭 뇌질환만 동반되진 않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추록증이라고 말하는 급성 부비동염에서도 연관돼서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왜 혹시 유피지 생이 왜 것 같으세요? 그거는 축농증이나 이런 게 생겨도 뇌에 관련한 혈관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중성이죠. 위중성. 네. 그러니까 뇌 문제는 그거 연관돼서 어떤 생명과 연관되거나 또 긴급한 조치를 해야 후유증을 줄이거나 이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두통의 위험 신호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 설명 들으니까 네. 이런 12가지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야겠다. 네. 절실한 마음이 생겼는데 네. 어떤 과에 가야 되나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태가 중하고 통증도 중하면 응급실. 네. 두통 자체만 보고 외래 검사를 한다면은 이제 신경과를 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근데 큰 병원 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일반 자기 주치의가 될 수 있는 뭐 내과 가정의과 가서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네.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닥터 이야기 들으니까 네. 심한 경우에는 일단 응급실로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 적시는 거예요. 네. 또 네. 골든 타임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예.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두통의 위험 신호 1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